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스터의 이항영입니다.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주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하면 투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지 하는 강의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이항영 차영주의 주식 투자론 강의를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에 계신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예,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나고 계세요? 어, 주말에 좋은 뉴스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네. 삼국 정상이 만났는데, 어, 저는 새벽 방송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 모든 그 시야를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어찌됐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방송 초창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었는데 음, 분명히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셋이 만난 것은 네. 한반도 평화 정착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있어. 오늘 당장 지금 현재 7월 10일, 오늘 7월 8일이죠? 7월 8일 주식시장, 7월 1일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7월 1일 주식시장도 당장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죠.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돼서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주식시장이 열렸으면 합니다. 아이고 참 시장 정말 참 말이 나온 김에 저도 좀 해드리면 음, 미국과 중국은 뭐 그냥 기대했던 수준 그렇죠. 딱 기대했던 정도 수준이에요. 예. 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거는 사실 우리 금요일 날 주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 이게 주시장에 다 지나가고 토요일 날 그렇죠. 아침부터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사단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만 해소되더라도 일정 음, 수준 회복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게 너무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침에 정리를 했거든요. 예, 결론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PR이 10.9배가 나오거든요. 오늘 현재 예, 예, 예상 실적 기준으로 10.9배고 세계 평균은 전 세계 평균은 15.3배 정도 납니다. 전 예, 세계 예, 평균.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비교할 바가 없고 미국은 예, 예, 17배고 전 세계가 가장 높다는 인도가 18배 정도 되고요. 예, 그 이머징 마켓 평균이 지금 한 11.9배. 예, 그리고 이머징에서도 아시아만도 한 12.5배 정도 나오니까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는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건 맞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 대비로 보면 2009년 이후 제일 고평가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 주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올라갔다가 제자리 될 가능성이 또 크다라고 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여하튼 분위기는 여하튼 그런 건 다 떠나서 주시장 다 떠나서 지정학적 위협이 해소되는 거는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일단 만족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네. 그렇고요. 소장님 네. 아니 좀 말하기 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 네. 부산 도 강의도 7월 3일? 부산 오늘 내일 아니에요? 그럼 그 부산 강의가? 7월 3일 날 제가 부산을 7월 초에 두 번 갑니다. 예, 예. 7월 둘 다 그 국제금융센터 예, 예, 부산의 예, 예. 국제금융센터 여기에 있는데 7월 3일 날 음. 오후 2시부터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예. 7월 11일 날 목요일 날 또 내려갑니다. 아이고. 예. 예, 목요일 날 11일 날 또 내려가는데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하반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20일 날 강의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음. 20일 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일 날은 지금 현재 뭐 전기차라든지 5G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11일 날 목요일 날 부산에서 그때는 오후 4시입니다. 음. 오후 4시서부터 5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할 것이고요. 따라서 7월 3일 날은 하반기 경제 전망, 그 음. 다음에 11일 날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20일 날 서울에서 있을 강의는 트렌드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음. 즉 뭐냐면 부산 강의랑 다른 게 5G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5G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부산 강의라면 우리는 5G라는 이 시대 흐름을 어떻게 음. 읽어내야 되는가라는 것들. 그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파헤치는 거지. 직접 제가 뭐 전기차는 이렇게 갈 것이다.
5G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부산에서 할 거고요. 서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네. 이런 또 그거 외에 또 다른 트렌드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포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오류들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20일 날 서울에서 오후 1시서부터 4시까지 강의를 할 그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그 상세보게 넣어놨는데 좀 네. 신청하신 분 계세요, 지금? 지금 11분이 신청하셨고요. 어, 어. 예, 뭐 여러분들도 계속 신청 쏙쏙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리가 또 한정돼 있으니까 지난번처럼 또 자리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자리가 꽉 차가지고 보조 의자까지 났었거든요. 아이고. 뭐 이런 뭐 불상사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미리미리 지금쯤이면 이제 미리미리 신청하셔야죠. 요번에도 그러면 제가 예, 그거를 예. 링크를 저기 그 유튜브 상세보게 넣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거기에 통해서 좋은 강의 기회니까 한번 보시면 예. 되겠고. 하여튼 찬바람 불면 아직 네. 한여름이 시작도 안 됐지만 찬여름 불면 우리 같이 한번 뭘 한번 해야 되니까 잘 네. 기획을 해주세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절기가 빨라요. 올해 절기가? 예, 추석이 9월 초고요. 응. 그다음에 입춘이 8월 초고요. 입추가 입주? 따라서 예, 응. 가을이 오는 입추가 8월 초기 때문에 네. 절기가 좀 빠릅니다. 따라서 교수님 오실 때 되면 네. 원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절기 따지고 그러지 않나요, 교수님처럼? 젠장.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들 어쨌든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소장님? 저는 이제 오늘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제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라 뭐 조심스럽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책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책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투자자분들이 어떤 책을 주식시장에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세요. 그리고 내 수준에 맞춰서 어떤 책이 맞는가라는 데 대한 고민이 많죠. 흔히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시장에서 유명한 책들을 먼저 보세요. 지금 지금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 베스트셀러니까 나한테 투자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이 지금 잘 들어본 사람들, 특히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지명도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세요. 우리가 소위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설책 같은 경우도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주식책도 베스트셀러 위주로 좀 보세요.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이제 학생들 3월부터 가리키면서 대략 뭐 지금 거의 한 10권 정도의 책, 물론 10권을 다 읽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권 넘는 책들을 이제 지금 퍼져서 이제 읽히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초 단계죠. 기초 단계에 워렌 버핏 책을 아직도 읽히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는 그런 책들이 도움이 아쉽게도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막말로 우리나라의 워렌 버핏 책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대략 한 1-20% 정도? 나머지 분들은 워렌 버핏 책이 솔직히 그렇게 더군다나 초보일 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책을 보려면 먼저 서점에 가셔서 주식책은 가급적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서점 가서 책을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요. 서점에서 돈 주고 사기 아까우면 거기서 책을 그 사진을 찍어 갖고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서점을 자주 가셔야 돼요. 저도 그 사원 대리 차장 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시간이 나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서점 근처 다 시간이 남다 그러면 서점 가서 주식책들을 싹 리뷰를 합니다. 떠들어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은 이제 목차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냥 삽니다만, 그런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는 서점에 가서 책을 계속 보셔야 돼요. 내 수준에 맞는 것인가, 내가 읽기 편한 것인가 라는 것을 봐야지 무턱대고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장기 투자해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읽고서 감명을 받으셨나요? 무릎을 딱 치면서 맞아, 이게 내 얘기야, 내가 진짜 이런 걸 몰라서 못했어 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야, 멋있는 얘기다, 그래, 이건 뭐 이렇게 내가 실천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나와는 좀 다르다, 이런 어떤 괴리감을 느끼셨나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괴리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괴리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몇 가지 책들을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실 거예요. 이게 내 얘기인데
이게 진짜 내가 알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라는 부분들을 책 5권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권씩이나 읽으세요. 왜 이러세요? 알겠습니다. 뭐 5권 갖고 이렇게 저랑 협상하실 겁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고전들을 읽으세요. 지금까지 살아남는 고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고전들이 몸에 지금 체득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체득화되고 그 주식시장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체득화 과정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현재 나오는 워렌 버핏 책을 읽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현재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그런 분들이 쓰신 것들이 좋다라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것들이 첫 번째가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죠. 그럼 워낙 유명한 책이죠, 그죠? 워낙 유명한 책. 월가의 영웅을 안 읽으셨다라면 근데 의외로 안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안 읽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월가의 영웅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책 중에 하나고요. 랄프 렌저가 쓴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도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랄프 렌저가 이게 뭐 중소기업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소기업에 투자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는 눈을 많이 키워줘. 제 책들은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그 주식을 보는 시야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오늘이 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그것도 유명한 책이죠. 예,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마틴 프랑이 쓴 심리 투자의 법칙. 마틴 프랑이 쓴 심리 투자의 법칙. 절판된 책은 제가 빼겠습니다. 절판된 책은 빼겠고 그런 지금 현재 4권 소개시켜 드렸죠. 4권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라면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 작은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 작은 책이라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5권을 읽으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5권을 읽으시게 되면 책이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피터 린치도 다르고 랄프 렌저도 다르고 윌리엄 오닐도 다르고 그렇게 된다라면 헷갈려요. 더군다나 워렌 버핏은 더 다르죠. 다르죠. 그렇게 되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제가 이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수님하고 하는 방송 책 10권까지는 참고 읽으세요. 말씀하셨죠. 책 10권까지 참고 읽은 다음에 10권이 넘어가고 나면 이제 길이 보여요. 이 책을 읽으면 이 길인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 이 길인 것 같은데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합니다. 로마로 통하는 길을 알기까지는 10권을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국내 저자가 읽은 책을 좀 한 것 더 투자하면 이준혁 씨가 쓴 집중 투자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준혁? 예, 이준혁 씨가 쓴 집중 투자하라. 이것도 오래된 책이에요. 또 하나 미녀 23. 교수님 좋아하는 미녀 23. 집중 투자? 이준혁이? 집중 투자. 예. 좋은 주식에 집중 투자하라. 좋은 주식에 집중 투자하라. 또 한 가지는 미녀 53이 쓴 책이 있어요. 쩐의 흐름을 타라. 쩐의 흐름을 타라? 예. 좀 토속적이죠.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책은 또 외국 서적 중에 하나가 목숨 걸고 투자하라. 목숨 걸고 투자하라? 네, 목숨 걸고 투자하라. 이 책도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 투자. 이런 정도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피터 린치의 또 다른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레이엄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고전을 쓴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 불후의 명제예요. 제가 볼 때는 불후의 명제예요. 아쉽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라고 유행하는 책들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여러분들 수준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책들을 무조건 인터넷에서 사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하루 점심시간이 됐던 토요일 주말이 됐던 서점에 나가서 읽어 떠들어 보세요. 물론 제가 얘기한 책들은 인터넷으로 사셔도 100% 보증을 합니다. 100% 보증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환불을 요청하세요. 제가 왜냐하면 그런 책을 남한테 선물하기도 좋으니까. 좋은 책들인데
그런 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읽으세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음. 여러분들이 책 읽다가 안 되면 제 메일 이미 다 공개될 대로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뜬금없이 제가 어떤 책을 볼까 이러면 제가 난감해요. 그럼 마치 내가 등이 가려우니까 긁어주세요랑 똑같아요. 그러면 등이 어디가 가려우세요? 오른쪽이 가려우세요? 왼쪽이 가려우세요? 제가 모든 걸 다 긁어드릴 수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읽은 책은 이걸 읽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라든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그렇죠. 제가 대답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뜬금없이 저도 지금 뭐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심사숙고한 얘기들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한테 질문하시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합당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 많이 들었는데 이 책만 보더라도 제가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본 것도 한 2권 있는데 네. 저는 보통 때 이 책 좋은 책을 다 소개해 주셨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안 보고 네. 이런 책을 안 보고 딱 어떤 책을 보냐면 이런 걸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네. 3일 만에 끝내기. 3일 만에 끝내기라. 나는 이렇게 해서 네. 월 500 번다. 회사 안 다니고 집에서 HTS로 수백만 원씩 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트 이거 하나로 뭐 급소를 찾아주마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책이 아니라서 일단 마음에 들어 일단. 네, 예. 나는 그런 책들은 다 죄송하지만 분석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분석행위가 진상제가 갖다 불을 태워버린 거네 책을. 그렇죠. 다 갖다 팔아야 다 불태우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그런 게 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데 무슨 뭐가 정말 진짜 뭐 하나가 있어. 뭐 차트가 됐건 뭐가 됐건 뭐 하나 진짜 왕도가 있어갖고 이것만 알면 이제 너희들 다 돈을 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법니다 뭐 하고. 그리고 요즘 보면 여러분들 카카오 됐건 뭐가 됐건 문자 많이 받으시고 뭐 이게 많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이들 뭐도 댓글로 달리고 이런 있잖아요. 아유 전 미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정말 그런 식으로 매매해갖고 정말 꾸준히 돈 번 사람은 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정말 그렇게 대박 나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어떤 사람 봤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번 사람 있죠. 네. 그게 말하면서 혹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혹하게 하는 사람. 책으로 벌었건 뭐로 벌었건 간에 주식이랑 상관없이 벌었겠죠. 딴 거로. 사람을 혹해갖고 후킹한다 그러나? 그러다 큰 집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주식 수익률 대회에서 1등 하신 분들이 또 책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데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높은 수익률들을 내신 분들이에요. 보면 뭐 3개월 만에 뭐 200%, 300% 수익을 내신 어마어마한 진짜 기술의 소유자분들이죠. 그건 이제 기술이죠. 테크니컬한 기술인데 그런 기술들이 여러분들에게 혹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석 달 만에 전 300%까지는 안 바랍니다. 100%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면 상당히 저는 진짜 세상 사는데 겁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지속성이죠. 그런 분들이 나는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재산이 수백억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죠. 아쉽게도. 그렇게 돈을 번다라면 그렇게 꾸준히 벌 수 있다라면 지금 재산이 수백억이 뭐예요. 매일매일 돈을 포대기로 끌어모으는데 그 책수 시간이 어디 있어요. 3개월이면 3배씩 늘어나는데 그러면 1년이면 복리로 하면 몇 프로예요. 200%는 잡는다 하더라도 돈을 그 삼태기로 긁어 모으는데 그런 기술이 꾸준히 통용이 된다라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이 통용이 된다라 그분들 얘기가 맞는다라면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섞어서 봐야 되지 않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저의 비판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이제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다못해 물건을 사더라도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거를 물건 딱 집어드는데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을 딱 내고 나면 뭔가 괜히 찝찝하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좀 바가지를 쓴 것 같기도 하고 10,000원짜리 9,000원입니다. 깎아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장사랑 이런 주식시장에 있어서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라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하셨죠. 예.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저는 책을 볼 때마다 지금도 아직도 빨간 볼펜, 전 집에 빨간 볼펜 무지하게 많습니다. 빨간 볼펜 곳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책을 보니까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제 생각이 나면 거기다가 생각을 첨삭을 한다든지, 저 드릴 때만 해도 제가 책을 보고 나면 중고서적을 팔면 새 책 같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책을 진짜 아끼면서 봅니다. 한 장 한 장. 안 구기고, 표지 안 구기고 책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밑에 있는 직원이. 아니, 대리님, 이거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 이거 다시 팔 거예요? 아니, 안 팔아. 근데 왜 책을 그렇게 아끼면서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주고 사서 한두 마디라도 거기서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책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책 편하게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그 얘기가 맞구나. 그대로 책에다 낙서하기 시작했고, 밑줄 긋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서 걸레처럼 보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저는 책을 봅니다. 따라서, 물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시려면 깔끔히 잘 봐야죠. 도서관에 밑줄거 있으면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면, 이거는 나의 밥벌이용 책 아닙니까? 우리가 대학 때 전공서적 보면은 전공서적 깨끗하게 봤나요? 진짜 오만 가지 진짜 낙서 다 하면서 다 봤죠. 그런 식으로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책 안 보시는 분들 솔직히 주식하면서 10권 이상 나 책 봤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있나요? 없죠. 10권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제가 얘기한 책들을 네. 제대로 읽으신 분들이 그 지난번에 그 제가 그 제자들 키우는 거 하면서 저한테 책 목록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면 안타깝게도 제가 얘기한 책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책들 많지 않나요? 그런 책들 플러스 네.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유행했던 책들, 그때 당시 시장에서 유행했던 책들을 쭉 보셨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 책들이 꼭 한 그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는 들어가 있고, 다양한 워렌 버핏 책들을. 워렌 버핏 책은 딱 한 권이면 전 끝난다고 봐요. 주주서한. 주주서한 있고, 왜 오늘도 말씀 안 해주시네? 예? 워렌 버핏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는가? 불의 명 있잖아요. 교수님 책이요? 교수님 책하고 제 책은 특집으로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근데 제가 워렌 버핏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은 진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워렌 버핏을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러니까 절판된 거기 다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거기에 100권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책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왜냐하면 그걸 하는 거는 워렌 버핏이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알고 존경하기 때문에 마케팅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책을 쓰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워렌 버핏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워렌 버핏 책을 하나도 안 읽었어요. 한 줄을 안 읽었어. 다만 주주서한이라고 쓴 거를 제가 20년치 한 10개, 20개는 다 읽었어요. 서너 번씩. 그걸 갖고 제가 썼는데 문제는 워렌 버핏을 책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갑자기 딴 얘기지만 워렌 버핏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워렌 있어요. 버핏씩 투자해갖고 그냥 돈도 많아요. 돈도 많이 받고 뭐 1기기, 3기기 쭉 하는데 제가 정말 누구 자꾸 말씀하셨지만 저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강의를 제가 왜 듣나 하죠. 왜냐하면 워렌 버핏께서 워렌 버핏은 딱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산다 판다라는 거를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추정컨대 하는 거고 간혹 몇 마디 한 게 있어요. 몇 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책에 써놨는데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해봤자 한국 주식은 하나도 없네? 거기? 한국 주식은 하나도 없어. 그걸 찾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야, 사기. 어떻게 찾아? 워렌 버핏의 마음에 안 드는 분류하는 방법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딱 하는 건 워렌 버핏의 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워렌 버핏의 벅시에서의 주식을 딱 사면 그걸로 게임 끝이야. 그렇죠. 그 이상 이하도 없어. 그게 한 200불 정도 하거든요. 그걸 한 주 사면서 그 다음에 공부가 돼. 왜냐면 한 주 샀어. 그러면 그 주식에 한 4, 50개 되거든요. 역으로 그 주식을 왜 샀나? 공부하게 되면 그게 진짜 공부가 돼.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지. 주식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역으로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때는 그런 것도 유행했어요. 여의도에서 뭐냐면
그 소위 자문사들의 전성시대였었을 때 일부러 그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음. 그 펀드에 가입을 소액으로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시켰는가 그 주주 보고서가 날라오니까 편입 내용이 날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찌라시를 돌리고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형태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얘기하는 걸 걸러 들어야 되고요.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를 걸러 들어야 되고요. 워렌 버핏은 개인 투자자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사업가라고 봅니다. 음. 따라서 그런 것들을 걸러 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걸러 듣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그런 책들을 펀드 오브 펀드처럼 책을 짜집게 한 책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대가들의 뭐 투자 방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책들을 보면 예를 들면 피터 린치는 ROE가 RA 뭐 PR이 몇 뭐 얼마 이상 워렌 버핏은 ROE가 뭐 PR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해서 쫙 그 도식화한 책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기준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풀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은 그 스승들이 나한테 강의를 한 거예요. 내가 들은 것들을 내 방식대로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스승을 따라해서는 절대 스승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스승을 따라해서는 절대 스승을 능가할 수 없고 스승이 한 가르침을 내가 개발을 해야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우리 민족이 좋다는 게 뭐예요? 중국에서 문물을 받아들였지만 그런 문물을 개발해냈지 중국 문물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그 외국 그 서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시다라는 분들 예측을 왜 그대로 따라하려고만 하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방식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주식시장은 길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에요. 하지만 지금 처음에는 제 교육생들도 책 읽는 거, 매매일지 쓰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복하는데 지금 3, 4, 5, 6, 4개월 걸리니까 이제 좀 편해졌대요. 이제 익숙해지신 거잖아요. 예, 이제 뭐 매매일지 쓰는 것도 익숙해졌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그들이라고 편했겠어요? 자기 일이 있고 학생이니까 수업도 들어야죠. 시험 그렇죠. 그젠 또 기말고사도 봤어요. 그리고 사회분들은 또 사회에서 바쁘다라고 그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찍질을 하니까 뭐 어찌됐든 2주에 책 한 권씩 꼬박 읽어오고 처음에는 책을 다 읽어오는데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쉬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책을 던져줘도 읽어옵니다. 이미 자꾸 읽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읽는 근육이 발달이 된 거죠. 읽는 근육이 발달이 됐고 이제 그 처음에는 매매일지 쓰는 걸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매매일지 쓰는 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시간이 더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작심삼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3일 하기가 어려우지만 3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들 혼자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하셔야 돼요. 6개월은 여러분들이 책을 처음에는 책 읽는 게 한 달이 걸리더라도 2달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 책을 진짜 뭐 2주 만에 다 읽어내겠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저는 오늘 그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거를 약간 도움 말씀드리고 이거를 책을 뭐 대여섯 권 소개해 주시고 한국 책도 한 10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있죠. 반응이. 그걸 언제 다 읽어 젠장. 그렇죠. 네? 바빠 죽겠는데. 네? 이걸 언제 다 읽어 지금 빨리 주식 빨리 잘 찍고 올라가는 찍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다시 또 책을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호석 본부장이 매번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주식 나이랑 상관없이 최소한 30년은 더 하실 것 같아요. 30년. 왜냐하면 주식을 지금 나이도 생명이 길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직장이란 건 뻔하잖아요. 요즘 월급장인 직장은 한 50대 초반, 50대는 막 그만두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세컨드 잡 막 찾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재테크라는 것 자체는 몇 살까지 하냐면 보면 매번 80살, 90살까지 하는 거라고요. 물론 주식에 대한 대응, 채권이라는 분배, 포트폴리오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서 공격적이다, 방어적이다 약간 바뀌겠지만 주식이라는 흐름은 80살, 90살까지 가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20대 대학생이 초반이야. 그러면 70년에서 80년 동안 지금 50년, 60년 동안 앞으로 주식해야 돼요. 40살이라고 지금 나이 많았다고 이제 언제 또 머리 아프서 이제 머리가 굳어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 분은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주식을 하셔야 되고요. 60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60살 되신 분도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주식을 하셔야 돼.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돼? 안 하고 사는 건 방법 하나밖에 없지. 지금 대한민국 기준 보면 연 1% 받는 채권에 넣어두는 거지. 채권. 그리고 물론 부동산 얘기할 쯤으로 좀 부동산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물론 부동산도 다 하겠지만 결국 재테크 안에서 주식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지. 아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겠다라는 분들인데 그러면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머리 아파서 책 못 보겠다. 내 나이가 40이고 내 나이가 50인데 언제 책을 보느냐라고 한다라면 답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40살인데 말이야. 40살인데 난 주식, 난 지금 이런 거, 머리가 안 들어와. 책 아무리 봐도 몰라. 그냥 잘 찍으면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금같이 하던 식으로 계속 하시던지.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카지노 가서 그냥 룰렛에서 홀짝을 해갖고 100% 버는 게임을 빨리 하든지. 그냥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홀짝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걸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딱 하나 되는 분이 있지. 한 현금성 자산이 한 50억에서 100억 있어. 그럼 연 1%만 받더라도 한 달에 300 나온다? 이자가? 그거 하면 되지. 그거. 300. 그래서 50억, 100억 정도 있어. 그러면 500에서 한 7, 800만 원 받을 수도 있거든. 이자 세금 다 띄고. 그거 하든지. 역으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라는 얘기지. 공부책을. 그렇죠. 공부 안 하고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방송의 전제는 좀 다소 과격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내 얘기 아니다. 나는 지금도 잘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방법을 바꿔보는 방법. 저희가 얘기하는 게 100%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죠.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도 해보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찾아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내가 어렵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난다라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은 이거보다 쉬운 방법은 없어요. 쉽게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아니 주식 투자하면서 책 10권 사봤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도 안 돼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한옥가에서 움직이는 돈 따지면 20만 원이 그렇게 부담이 되실까요? 그렇게 저는 부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 책에서 딱 한마디씩만 알면 10마디만 아는 게 여러분들의 꾸준히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 기법을 배우시게 된다라고 봐요. 이게 우리가 무슨 장사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유튜버 이럴 거 아니야. 마지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이 책은 어디서 삽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학영닷컴에 들어오시면 사면 책에 무슨 10% 할인에 무슨 여러분 쿠폰 드립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제가 출판사랑 아무런 사람도 아까 특히 한국 사람 쓴 책도 한 2권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는 거잖아. 직업이 지금 뭐하고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 몰라요. 아, 참 미치겠어 정말.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음 없이 공부 아니면 그런 거 하는 애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이 사람이 주식이 잘 보여.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디선가 전자기 한 명이나. 그게 아니라면 주식이란 건 재테크인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재테크에서 돈을 버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읽으시고요.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비록 짧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가 찌그러졌는데 와가지고 한 대 툭 치니까 자동차 펴지고서 얼마 달라고 그랬더니 왜 당신은 그러냐라고 그런 것처럼 저는 어디를 쳐서야 이게 펴지는지에 대한 그런 감이 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답이 짧을지언정 그거는 굵고 강한 답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왕 소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서 질문해 주면 답을 주겠다는 거잖아. 네. 저는 답을 그냥 줄 마음이 하나도 없고 왜냐면 해봤자 머리 아프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 말씀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귀찮아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야 저는 이걸로 끝이야.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죠. 네. 공식적인 네. 자리에서.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방송국에서 저한테 출연료를 주고 네. 어떤 누가 증권사에서 저를 초대하면 돈을 받고 가니까 제가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지만 비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는 저를 평생 만나도 주식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만들었지만 어디 한번 가을이건 어디 찬바람 불면 콘서트를 하거나 토크 콘서트나 주식 토크 콘서트나 아니면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짜 뭔가 하나 생각 기가 막힌 거를. 그래갖고 그냥 저는 이제 그 시간당 얼마 받고 그냥 인생 그 재테크 상담만 해주려고. 저 주식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책에 관한 질문을 하려면 진짜 만나야 돼. 이메일은 어떻게 차지할지 몰라. 뭐 게 있으면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게 다 있을걸? 이메일을 주고받아. 그리고 이메일을 열어보려면 돈을 내야 돼. 결제를 받아야 돼. 근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는 게 귀찮아서 안 물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저한테 이메일 보내는 게 귀찮아서 안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그러면 현실이니까. 토크 콘서트는 그래도 이제 돈 받을 테니까 저한테 묻어가세요, 그럼.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콘서트 가가지고 그때는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뭐 그건 뭐 농담이고 아무튼 뭐 저희가 계속 유튜브 이제 계속 하니까 좋은 얘기들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 들은 책은 제가 다 정리해 갖고 넣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그게 한두 번 보고 끝날 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책은 스스로를 이제 만들어. 아까 말씀하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자신만의 전략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펀드 오브 펀드 같이 북 오브 북 같은 거는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런 것들은 사이트 하나만 뜨면 딱 나와. 사이트 하나면 어떤 A라는 주식 있잖아요. A라는 주식에 무슨 피터 린치의 분석법에 따라서 몇 점인지 딱 나오는 것들이 있어. 미국 사이트가 많아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재해석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나와는 거가 최소한 10권을 읽어야 된다고. 그 10권의 기본 서적을 오늘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 꼭 읽고 좀 생각을 하는 길을 찾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주식 안 해도 상관없거든. 앞으로 주식은 70년, 60년, 50년, 30년, 20년 동안 앞으로 할 분들만 이거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제가 교수님보다는 7, 8년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고 그 강의 좀 계획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일 날이라고 말씀하셨죠? 7월? 20.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또 강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